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어제는 꽃가루 알러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주위에 보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통 애완동물을 생각하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 특히 강아지, 고양이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주로 실내에서 같이 키우기 때문에 이러한 알러지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완동물 알러지는 진먼지 진드기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실내 항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애완동물 알레르기는 우리가 처음에 알러지 검사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은 가정에서는 혹시 알레르기 체질이 있거나 알레르기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 알레르기가 나온다면 가급적 처음부터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다른 데 입양을 보낸다든지 하면 더 가슴 아프고 또는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알레르기가 있다면 동물 키우는 것을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꼭 키우고 싶다면 나중에 알레르기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면역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참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오래 되신 분들은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알레르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애완동물 알러지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하면 그때 애완동물 알러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감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처럼 겨울철이나 환절기가 되면 창문을 열 수가 없어서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도 감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만지거나 갑자기 동물이랑 뽀뽀를 한다든지, 만약에 동물이 많은 데 갔을 때 증상이 생긴다면 본인이 애완동물 알러지가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완동물 알레르기는 만약에 보통 사람들은 털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애완동물 털을 깎으면 알러지가 안 생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애완동물 털 알러지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애완동물의 비듬이나 침이라든지 아니면 소변, 이런 분비물 속에 있는 당, 단백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털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는 강아지가 털을 핥거나 아니면 털에 소변이라든지 대변이 묻어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털 알러지가 아니고 애완동물의 분비물이나 비듬 또는 소변 같은 이런 것들에 알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알레르기를 어떻게 줄일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레르기를 어떻게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애완동물을 키우기 전에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동물을 안 키우는 게 좋지만, 만약에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피를 한다든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역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완동물 키우기 전에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한다. 그다음 두 번째, 앞에서 말했듯이 비듬 분비물 관리가 중요한데요. 처음에 키울 때부터 비듬이나 분비물이 덜 나오는 품종을 선택을 한다든지 가급적 작은 동물을 선택을 한다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비슷한데요. 비듬이나 분비물, 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주기적으로 잘 씻기고, 그리고 털을 관리해서 빗질을 해준다든지 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질환들이 있다면, 뭐 피부 질환이 있거나 강아지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그 질환들을 치료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털이나 분비물들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이나 3개월, 6개월 지나도 이사를 간 사람들 그 집에 동물을 키웠다면 3개월, 6개월 지나도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나 환기를 잘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특히 창문이 통과가 잘 되게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애완동물을 공간을 만들어서 베란다라든지 특별한 애완동물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쪽에서 놀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침실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알레르기는 밤에 심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는 아주 취약하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 동물 알레르기를 만나면 증상이 훨씬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밤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침실에는 동물이 고양이나 강아지가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즘에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려면 헤파 필터라 그래서 하이 피커시 파티큘라 에어, 아주 미립자들을 막아주는 그런 헤파 필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물을 만지거나 동물이랑 놀 때는 이 알레르기 자체가 피부에 오면 피부 알레르기, 그러니까 아토피, 코에 오면 비염, 기관지로 오면 천식이 생기기 때문에 동물을 만지거나 놀고 나면 잘 씻어줘야 됩니다. 사람 자체가 그런 반려자들이 잘 씻어줘야죠. 그리고 동물 털이나 비듬이 잘 묻는 이불, 옷, 그 다음에 커튼, 소파, 천소파 같은 거, 사실은 카펫이나 천소파는 줄이는 게 좋고요. 이불이나 옷을 잘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듬이나 털, 그 다음에 이런 분비물들을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만의 생각인데 동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 좋고요. 고양이는 잘 안 나기 때문에 앞에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산책을 시켜서 최대한 밖에서 체력을 많이 빼고요. 그리고 그 털이나 비듬이 밖에서 나가면 어차피 다른 외부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피해도 안 주기 때문에 산책을 많이 시키는 게 제 생각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려자들도 산책을 한다면 햇빛을 쐬게 되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서 면역력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분적으로도 훨씬 좋고, 그리고 애완동물에 밖에서 접촉하는 거는 크게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동물과의 관계도 좋고요.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몸을 훨씬 좋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원인을 회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동물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피요법으로 안 될 때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는 주로 항히스타민, 너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고요. 앞에서 진먼지 진드기랑 비슷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1년 내내 증상이 생깁니다. 다만 환절기, 겨울철 같이 환기가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옷이나 이불이 두꺼워질 때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기에는 미리 스프레이나 흡입기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1년 내내 스프레이나 흡입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강 스프레이, 스테로이드 제제인 비강 스프레이랑 흡입제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천식이 있다면 평생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강 스프레이도 2년 이상, 2살 이상인 아이가 1년 이상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걱정된다면 여름철에만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강 스프레이 흡입제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필요할 때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약물 치료로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회피요법, 약물 치료를 했는데 안 되면 우리가 앞에서 말해왔던 면역 치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 비듬이나 분비물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적응을 시킨 겁니다. 백신 접종은 아니고요. 그 원인 물질을 조금씩 이렇게 적응을 시켜서 면역을 정상 면역으로 바꾸는 것을
면역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먼지는 혀 밑에 녹을 먹는 설화 면역치료가 있지만 동물 알레르기, 특히 강아지랑 고양이를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말을 면역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을 때 그 원인 물질을 주기적으로 1, 2주에 한 번 12번을 맞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초기 치료가 3개월, 2주에 한 번 맞으면 6개월 정도 초기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3년에서 5년을 면역을 시키면 완치에 가깝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면역 치료가 되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넓어지는 걸 막아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병이 천식 이렇게 깊어지는 걸 막아주고요. 그 다음 증상이 좋아지고요. 나중에 2세를 생각하면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 면역을 받기 때문에 유전을 덜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아지 하나, 고양이 하나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꽃가루, 진먼지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심한 알레르기 원인 6개를 뽑아서 그쪽 치료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항원이 너무 많아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만약 키우는 경우에는 우리가 동물을 잘 키우면서 본인이 면역을 정상으로 바꾸는 면역 치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동물을 키우면 정서적으로 아주 좋기 때문에 동물을 만약에 키울 생각이 있다면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키우는 동안 알레르기 생긴다면 이런 여러 가지 회피요법, 약물 치료를 해보고 면역 치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웅 작가였습니다. 앞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고요. 다른 귀 코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오웅 작가